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러시아 국방부 1일 전황 브리핑을 먼저 전달한 다음 이를 종합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및 장비 손실 현황과 각 전선별 교전 상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군 지휘부의 화해 동향, 우크라이나 준계 대공세와 관련한 심리전 및 기만전과 관련한 내용,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수출 관련 동향 순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전하는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입니다. 4월 13일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우크라이나군은 스바토베의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였습니다. 중앙지구의 종합병원이 타격을 받아 보일러실이 파괴되었고 행정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리시찬스크 구역에서는 빌로호리우카 근처에서 적극적인 공격이 계속됩니다.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시민군 돌격부대가 새로운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여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북부에서는 기차역 근처에서 치열한 진지 전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진지를 유지하고 중앙역 건물의 남쪽으로 반격을 시도합니다. 러시아군은 도시 남쪽의 우크라이나군 방어선 돌파를 시도합니다. 데비아토호 트라버냐 거리에서 활발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보도카날 근처에서 약간 전진하였습니다. 공수부대는 바흐무트 남쪽 측면에 진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공수부대의 포병이 우크라이나군의 예비대가 바흐무트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도네츠크 인근 밀집 지역과 주거 지역에 대한 포격을 실시합니다. 포격의 결과 도네츠크에서 한 명이 사망했고 판텔리 모니우카에서 가스관과 전력선이 손상되었습니다. 마린카에서 러시아 차량과 소총부대가 도시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계속합니다. 박격포와 포병, 장갑차가 소총부대의 공격을 지원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멜리토폴을 다시 공격합니다. 러시아 방공부대가 도시에 접근하는 우크라이나의 무인항공기를 탐지하여 격추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니프로강 오른쪽 강변 지역의 우크라이나 보급기지에 대대적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점령지 쪽의 주거지역과 민간 인프라에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러시아 측 텔레그램의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러시아 국방부 1일 브리핑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군사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4월 13일 쿠판스크 방면에서는 자파드 그룹의 부대가 하르키우주 두브레추나야, 신코프카 및 팀코프카와 루간스크주 노보시오롭스코이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이 방면에서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 병력 35명과 그보즈티카 자주포 한문을 파괴하였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첸트르 그룹 부대가 루간스크주 체로보나 디보로바와 도네츠크주 테르니 및 그리고로버카의 우크라이나 부대에 화력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 최대 80명, 장갑차 2대, D-20 곡사포 한문이 파괴되었고 제66기계화 여단의 무기고가 루간스크주 넵스케에서 소멸되었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바그너 용병그룹 돌격부대가 바흐무트 중심 구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수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의 정원부대가 시내로 이동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바그너 돌격부대를 정면에서 지원하고 적이 바흐무트에서 철수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유고그룹 부대의 작전 전술 항공, 미사일 부대 및 포병은 도네츠크주 칼리노브카, 니콜라예브카 및 스포투츠키의 우크라이나 군 병력 및 군사장비 집결지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 전투기는 바흐무트 인근에서 12번 출격했으며 미사일 부대와 포병은 57번의 화력 공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루 동안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병력 300명 이상, 보병 전투차량 1대, 장갑차 6대, 차량 2대, D-20 곡사포 한문, 그보지티카 자주포 한문이었습니다. 남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보스토크 그룹 부대가 도네츠크주 볼레다로와 자포리자주 폴타브카, 베르키니에 테르사 및 오멜릭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 20명, 장갑차 2대, MSTAB 곡사포 한문이 무력화되었고 훌야이 폴 인근의 제102 영토 방어여단의 탄약고가 제거되었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하루 동안 최대 35명의 우크라이나 군과 장갑차 2대, 그보지티카 자주포 한문을 제거하였습니다.
러시아 연방군의 작전 전술 항공 및 미사일 부대 포병은 97개의 우크라이나 포병 유닛과 124개 소의 병력 및 장비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방공부대는 하루 동안 9발의 하이마스 로켓을 요격하였고 6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루간스크주 체르보나 디브로바, 크레민나, 푸시니치노이, 루베즈노이와 도네츠크주 키릴로브카, 볼로바카에서 격추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특수군사작전이 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407대의 항공기, 228대의 헬리콥터, 3,747대의 무인항공기, 415門의 방공미사일 시스템, 8,659대의 전차 및 기타 장갑 차량, 1,081대의 MLRS 장착 전투 차량, 4,576門의 야포 및 박격포, 9,487대의 특수군사 차량을 파괴하였습니다. 이상 러시아 국방부의 1일 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럼 실시간 교전 상황과 1일 전황 브리핑을 종합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 병력 및 군사장비 손실 현황입니다. 병력은 총 470명이 전사 또는 부상을 당했는데 쿠판스크 방면에서 35명, 크라스니 리만 방면 80명, 도네츠크 방면 300명,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방면 20명, 헤르손 방면 35명입니다. 어제와 비교할 때 전체 사상자 수는 115명이 감소하였는데 자포리자 전선에서 160명이 감소했습니다. 어제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180명의 역대급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오늘은 2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군사장비 손실은 무인기가 6대, 전차 및 장갑차가 12대, 야포 및 박격포 6문, 특수군사차량 4대입니다. 어제에 비해 전차 및 장갑차와 특수군사 차량의 손실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음은 전선별 주요 상황입니다. 오늘은 벨고로드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습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쿠판스크와 리만 전선에서는 평소와 같이 소강 상태에서 포격이 오고 갑니다. 바흐무트에서는 오늘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정규군이 협력하여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전투기와 포병의 화력 지원이 어제보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도 충원 부대를 바흐무트 시내로 보내기 위해 계속 시도하고 있으며 전선 유지를 넘어 일부 지역에서는 반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은 크게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시내를 포격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에서는 지난 며칠 동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집결지 오리키우를 공습했지만 오늘은 멜리토폴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멜리토폴도 우크라이나군의 준계 대공세 공격 방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곳은 러시아군이 본토와 크리미아 본토를 육로로 연결하는 남부 회랑의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헤르손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상호 포격전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교전 상황 이외 3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정규군, 즉 러시아군 지휘부와 바그너 그룹 간의 화해 및 협력 관련 사항입니다. 4월 11일자 이후 러시아군의 공식 브리핑에 바그너 그룹의 활동이 추가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이전의 브리핑에는 바그너 그룹의 활동이 공식 브리핑에는 전혀 보고되지 않다가 11일부터 갑자기 도네츠크 전선 상황 브리핑에 바그너 용병들의 교전 상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간 바그너 그룹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군 지휘부를 강력한 의조로 비난하였고 이에 군 지휘부도 단약 보급 및 병력 충원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반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측이 화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는 지난 3월 30일자 뉴스 바흐무트 및 바그너 그룹의 현 상황과 프리고진 푸틴 대통령 면담 결과에서 말씀드렸는데 프리고진이 현지 시각 3월 26일 크렘린을 방문하였고 면담에서 푸틴이 바그너 그룹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그너 그룹의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보타주, 태업 관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바그너 그룹과 군 지휘부 간의 화해설에 대해 전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러시아 측의 한 텔레그램에만 올라온 것이라 신빙성이 다소 문제가 되었지만 어쨌든 바그너 그룹과 군 지휘부가 적전 분열 상황에서 다시 힘을 합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의 준계 대공세와 관련한 심리전, 기만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간 각종 언론 보도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측 호신트를 종합하면 준계 대공세의 시점은 라스푸티차가 끝나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좁혀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제목 자체가 준계 대공세이니만큼 봄에 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휘부는 최근 춘계 대공세에 대한 계획에 대해 기존에 수렴되는 정보와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춘계 대공세에 대해 많은 언론이 다루고 있는 것이 정보의 누설이 아니냐는 언론의 질문에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올렉시 다닐로우 스기는 춘계 대공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단 3명만이 그 계획을 알고 있다고 하였고, 캐나다를 거쳐 미국을 방문 중인 우크라이나 데니스 시미알 총리는 춘계 대공세는 봄이 아닌 여름에 개시될 것이라면서 그 시기에 대해 그간의 정부와는 다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위급의 발언이니만큼 무게가 실리지만 심리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답을 말해줄 것입니다. 다음,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수출 관련 내용입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겨울철 난방 등 에너지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가을부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지속적인 공습을 가해왔기 때문인데,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공격 전략을 포기, 수정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상황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오늘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무기고와 탄약고를 파괴하였는데, 미사일 등의 장거리 목표가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서 군사 장비로 바뀐 것을 나타냅니다. 러시아군이 에너지 인프라 파괴 전략을 수정 포기한 이유로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 공습에 드론과 미사일 등을 이용해 왔으나 드론은 그 폭발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미사일은 고가에다가 재고도 상당 부분 소진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요 이유는 올겨울 날씨가 예년에 비해 매우 따뜻했으며, 또한 지금은 겨울이 지나 봄이 온 것도 에너지 인프라 공격 전략을 수정 포기한 사유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 유크레너고는 4월 12일부로 자국의 전력을 몰도바와 폴란드에 수출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